네, 투자 손자면법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11시에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점들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문자 양쪽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께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은요. 자,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수급 관심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팀장과 함께 조선업종의 하락 원인, 향후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양상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에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와 옵션 만기의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반장의 스몰캡 두키에서는 라이징스타의 홍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5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12자 투자 전략부터 볼까요? 네, 오늘 장 상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 박성일 연구원의 장중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다. 오늘을 적절한 매수 기간으로 활용을 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1945선의 지지 혹은 이탈을 확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939고요. 신용훈 연구원은 박스권 하단 지지력 테스트. 자, 최희용 대리 121선 지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정영훈 연구원은 옵션 만기 해외 증시가 동조한 조정을 예상을 했습니다. 관심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은 건설, 화학, 조선주의 분할 매수를 얘기했습니다. 건설 어제는 4% 가까이 떨어졌었고 화학 요즘 별로 좋지 않죠. 조선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자, 좀 많이 빠진 업종들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권유하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권유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박소영 대리는 스마트 부품주 분할 매수 이야기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IT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 전자업종의 추가 하락 시 비중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철강 업종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교보증권 청담점의 최희용 대리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더구나 최근에는 그동안 지수를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주춤한 상황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로존의 리스크 부각,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등 여러 가지 해외 악재가 계속 불거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하방으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냉정하게 현재 시황을 판단해 볼 때 지수의 방향은 상방이라기보단 하방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지수는 1980선하고 2000선에서 거대한 매물대가 작용하고 있어서 뚜렷한 호재 없이는 수급과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21선이 마지막 지지선인데요. 121선 위치가 1942 정도 됩니다. 오늘도 121선을 깨고 있는 모습인데 이 121선을 지지하느냐의 여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지를 한다면 이 자리가 이제 단기 저점이 돼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깬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좋지 않던 그런 코스닥 업종은 5월달 들어서 양봉이 5일이나 나오는 등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치 테마주 등이 지수를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IT 부품주, 구체적으로는 갤럭시3 관련주하고 낙폭과대 기술주 위주로 온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5월에는 3월, 4월하고는 다르게 코스닥 업종의 선방이 기대가 되고요. 종합을 하자면 거래소는 흐림, 코스닥은 흐렸다 갬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 1945선을 지지 혹은 이탈하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또 업종에서는 전자업종 추가 하락 시의 비중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관심 업종을 전기전자 업종으로 네. 꼽아봤는데요.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른 삼성전자가 있고 가격이 많이 내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LG전자도 있습니다. 역시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전기전자 업종을 꼽은 이유는 핸드폰의 성장성을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냉장고나 세탁기는 한번 사면 10년 이상 씁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교체 주기가 짧게는 1년에서 길어야 3년입니다. 하지만 단가는 냉장고 세탁기보다도 요즘에는 오히려 더 비싸지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갤럭시3 출시를 비롯한 세계 핸드폰 시장의 점유율 장악이었고요. 따라서 중소형 핸드폰 부품주하고 성장성이 높은 스마트폰 관련 업종을 공략하는 것이 그나마 요즘 어려운 장세이지만 최근 장세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떤 걸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LG전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좋지 않은 장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3일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기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옵티머스 LTE2가 이번 달 중순에 출시될 예정이고 네, 새로운 스마트폰이 무선 충전 기술이 나오는 등 새로운 모멘텀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실적 개선 및 모멘텀 유효 그리고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인 75,500원 내외,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6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최희용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밤사이 그리스의 유로존 재정 협상 무효 선언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미국 증시 하락 마감, 유럽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죠. 그리스 재선거 실시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악재가 상당히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가운데 그래옴으로써 스페인 국채금리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핑계거리가 결국 늦으면 7월 달에 빠르면 6월 달 말에 3차 양적 완화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그런 점에서 증시가 그래도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솔솔 나오고 있지 않나 일단 생각이 되는 가운데 금일 코스피 사실 일봉상 120일 이평선이 무너졌습니다. 1944선이 무너지면서 전일보다 8.88포인트 빠진 1941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로 치면 257.5선 그 정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쨌든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는 만큼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은 여기서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거래제 많이 몰리면서 전일보다 1.08포인트 약보합으로 시작은 했으나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 490선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체별 이제 수급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금일 삼성전자를 거의 300억 좀 안 되게 270억 정도 팔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28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운수장비 업종 2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결국에는 그동안의 전차군단 계속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최근에 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삼성전자 좀 받치는 모습, 그리고 삼성 계열사들, IT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업종만 500억 거의 단위 업종에 대해서만 매수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외국인과 함께 팔고 있습니다. 140억 정도 팔고 있고요. 화학 업종은 기관이 99억, 외국인이 23억을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화학 업종 저가 매수세로 계속 나서지만 화학 업종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112억을 사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이 400억 정도 오늘 또 추격 매수, 저가 매수세로 나서지만 아직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금일 아무래도 전기전자, 의료정밀, 의약품, 섬유 의료 업종이 좀 오르고 있고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정부의 그 이제 건설 주택 경기 주택 정부 경기 부양책 발표로 인해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지금 상승폭이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오늘 팔고 있고요. 기관만이 역시 사고 있습니다. 역시 IT 하드웨어 업종 쪽으로 몰리는 모습 56억 정도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 나머지 개인이 그 물량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제약업종 외국인이 43억이나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을 좀 많이 팔고 있고요. 제약업종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제약업종을 외국인이 많이 파는 모습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다면요? 네, 외국인 오늘 선물 거래 벌써 5천억이 넘게 팔고 있는데 현물 쪽에서는 별로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391억을 팔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56억을 팔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결국에 선물 옵션 쪽에서 선물 만기일은 아니지만 옵션 만기일을 겨냥해서 옵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오늘 120일 이평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깨졌는데 주식 매수 좀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많이 빠진 코스닥 쪽에 그동안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막판에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 역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매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만기일인데 현물을 좀 사고는 있지만 많이 빠진 위주로 사고 있고요. 오늘 좀 계속 그동안 많이 빠진 여파에 콜옵션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옵션에서 대박이나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무엇입니까? 네, ICD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장 전부터 상당히 부각이 됐던 IT 장비주입니다. 아몰레드 장비주라고 이제 HTV H처 장비라고 해서 시각 장비를 보통 이제 제조하는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이랑 LG의 양사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작년에 좋았고요. 올해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수급 공백과 함께 OLED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지연 이런 것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일단 생각이 되고요. 동사 사실 2월 달에 걸리락이 발생하면서 무상증자 100%를 해가지고 원래 6만 원 넘었던 주가가 이제 무상증자 100% 효과로 3만 원까지 이제 효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또 30%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간의 수급 상당히 좋고요. 그동안 노숙과 때렸던 기간이 다시 담고 있는 모습 좋아 보이고요. 오늘도 기간이 매수하면서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 장비주들, IT 장비주들로 다시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싶고 주식을 매매하실 거면은 실적이 되는 이런 IT 부품주들, 결국엔 태블릿 PC 쪽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동사 같은 게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OLED TV까지 내놨습니다. 이제 OLED TV가 하반기 런던 올림픽 수혜도 있을 거고요. 그런 설비 어떤 수혜로 인해서 동사의 매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ICD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오늘 사실 500원 올라서 25,000원대인데요. 24,000원대가 한번 온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대에서 매수를 좀 하시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좀 런던 올림픽 때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손절가 지난번에 저점이 21,600원이었는데요. 21,000원대 오면은 좀 가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좀 배짱도 있게 들어가셔야 하는 게 좀 맞다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로 유럽 위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조선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처하는 방안 살펴봅니다. 음식료 업종이 하락장 속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영향을 주는 판가, 원가, 환율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리모델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들은 불필요한 계열사를 정리하는 사업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주도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시스템 비메모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메모리 매출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특히 조선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속절없이 그냥 바라만 봐야 할 것 같은데 조선주들 약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예, 최근에 그 유럽 문제 때문에 그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어제 오늘 해서 조선주나 화학주들도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하락하는 이유를 이제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에서 위기가 재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대규모 수주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리스 문제부터 보면요. 그리스 경제 상황하고 조선 수주와는 일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헤지 펀드들이 조세 회피 지역에서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회사를 세우는 것처럼 그리스가 그 조선 발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지만 그 그리스에서 발주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가 조선과 해운 업체에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유가 하락인데요. 유가 하락이 이제 그 최근에 조선주의 하락을 이끄는 그 가장 그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WTI도 이제 100불 이하로 내려왔고 두바이유도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하락의 이유는 뭐 그 유로 위기가 재발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돼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유로존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도 양적 완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의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주나 해양 플랜트 관련 주들을 생각해 보면요. 유가가 초점이 아니라 그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나 그 중동의 정부들이 발주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주나 해외 플랜트 회사들이 정유 회사처럼 원유 가격에 이제 민감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신규 입찰 건수가 전년비 20에서 3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그 발주 금액도 50%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은 이미 2015년 넘게까지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서 그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있는 조선 회사나 해양 플랜트 회사들이 지나치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약세장 속에서 유독 강한 업종이 있죠. 바로 음식료 관련주인데요. 최근 실적 모멘텀도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요인들이 실적에 양호하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분석을 해주시죠. 예, 그 CJ제일제당이나 농심이나 그 오뚜기 같은 회사들이 뭐 오늘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상승하는 이유는 그 총선이 끝난 후에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총선 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압박 요인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을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투자가들은 이제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로서 보면은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명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점점 용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는 4월에 CJ제일제당이 이제 9에서 20% 정도 각 제품들 가격을 올렸고요. 동원 F&B도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그 음식료 업체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투자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별로지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판매 가격이 원재료가 오른 것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그 음식료 업체의 실적을 좌우하는 건 이제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판매 가격이 인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되느냐,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이 3가지 요소가 전부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어서 그 음식료 업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곡물 가격을 살펴보면 올 2분기 들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2%가 넘고요. 그 원당 같은 재료는 그 20일 사이에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이나 대한제분 같은 회사에는 이제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향후 국제 곡물 그 재고율 생산량도 그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의 기후도 지금 양호하고 있어서
그 향후 풍년이 예상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점점 하향 안정 추세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점점 원화도 또 향후 강세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그래서 음식료 업체에는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대기업들이 리모델링을 서두르고 있다죠. 이미 몇몇 기업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애경유화나 한국타이어가 지분 분할을 통해서 이제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착수했고요. 삼양사나 넥센타이어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그룹도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고요. 하나그룹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변화하려면 준비하고 있던 회사를 분할을 하면서 이제 양도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지주회사 시스템으로 전환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그 오너 일가가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계열사 간 순환 출자를 해서 몇십 퍼센트의 내부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그 소유 구조가 없어지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경영과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어서요. 경영이 투명해지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그 경쟁력 없는 자회사를 쉽게 구조 조정할 수가 있어서 자신들이 이제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주력할 수 있게 돼서 경영 효율성이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지주회사의 주식은 통상 북밸류보다 낮게 거래되는데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가치가 있고 또 지주회사 가치를 보는데 그래서 지주회사가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라고 종종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투자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 반도체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30년 가까이 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시스템 비메모리의 성장이 눈에 띈다고요? 예. 그 반도체 회사들이 PC용 그 DRAM 가격이 줄어들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PC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향후 기술 개발에 뒤처졌던 이제 대만 업체나 일본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면은 이제 DRAM 사업보다는 비메모리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전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싶지만 이제 기술력이나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리 이미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 업체하고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과 이제 역설적으로는 이제 또 너도 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비메모리도 공급 과잉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미지 센서 같은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감당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역으로 너도 나도 비메모리만 하다 보니까 그 PC용 메모리에 대해서는 그 공급 감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그 반도체 회사들이 비메모리 쪽이나 메모리 쪽이나 두 군데에서 모두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좋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준금리에 관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3.25%로 동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권왕 빌그로스가 3차 양적 완화가 임박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말로 3차 양적 완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3차 양적
하나는 사실 그 벤 버냉키 FRB 의장이 계속 고수하던 내용인데요. 이제 FRB 위원이 전체 인원이 17명인데 그 중에서 한 14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서열 순위로 보면 1, 2, 3위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진다 그러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아마 언급이 나올 겁니다. 다만 시장에는 고용지표와 주택지표가 더 나쁘게 나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투심이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수로 본다면 지난번 작년 8월 달에 그 미국 국가 신용등이 하락했던 지점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양적 완화 카드를 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그 지점에서 3차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심리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이틀간 주가 하락할 때마다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어진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거의 뭐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더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관론자로 유명하죠.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휘말릴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분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경제 더블딥을 예상하고 나섰는데, 자, 얼마큼 정확히 맞아 떨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주가가 올해는 상승이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로서 꼭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거, 그러니까 더블딥이 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먼저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루미니 뉴욕대 교수가 글로벌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저께 참여한 사람들은 그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했던 것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카이브리지 얼터너티브 컨퍼런스에서 개막식에서 연설한 건데요. 요인으로는 4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해서 더블딥 가능성, 그 다음에 뭐 그리스나 프랑스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붕괴 가능성, 그 다음에 이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군사적 충돌,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이 4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유로존 붕괴는 막 사실화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정말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것이 이제 2013년이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겠지만요. 다만 올해가 한 20년 정도의 주가 파동으로 보면 올해가 최꼭지가 나오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다만 그 이후로 주가가 한 2, 3년 정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더블딥에 대한 의견은 비슷하지만 그 시기가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 뭐 바로 내려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주가가 롱포가 방향이 잡히게 되면 고점 부분에서 최소 6개월, 7개월을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 꼭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한 2, 3년 뒤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5월달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오늘 옵션 만기는 사실 그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1조 이상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바가 지금 그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결이 지금 8,570개입니다. 현재 10시 반인데 미결이 8,000개가 된 경우는 한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가더라도 크고 위로 가더라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결에는 선물에서 매수 미결과 매도 미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로스컷이 터지느냐의 싸움인데 외국인들이 현재 5,290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직도 한 뭐 1만 개 이상을 더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 오늘 그들이 집중타로 매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포인트 정도가 더 만약에 장중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볼린저밴드가 우하향으로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4일짜리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밴드로 본다면 지금 옵션에서는 위로 262까지 열려 있고요. 아래로는 252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252에서는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위로 간다면 260에서 갇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변동폭을 크게 만들었다는 게 현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 아까는 미결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보셔야 되고,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점점 늘려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장중한 때 10,000개를 넘게 매도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 대비로 본다면 오늘도 10,000개가 넘는 매도 가능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봅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중국 증시는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400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0.13% 상승한 2,411.79포인트에서 이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 증시와 다르게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내면서 2,400선에서의 강한 지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발표될 중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수출, 수입 총액의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등 이런 주요 지표들 발표에 따라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부동산 기업들의 긴축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기업의 신용 등급이 최악이라는 무디스의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업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실적 또한 사상 최악인 만큼 계속적으로 이런 부동산 업종에 대한 업황 판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는 3.4%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 3.4% 이하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낼 것인지 여부 것으로 중요한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경제 정책들 또한 변화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 발표를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MF에서는 하반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중국 본토지수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한 2,400선에서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될 주요 지표와 함께 내일 10시 반에 발표될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에 따라 2,400선의 지지가 가능할지 혹은 2,450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그널이 나타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중국 본토지수 2,400선을 중심으로 한 관망심리 커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의진입니다. 오늘도 역시 목요일장 스모크 토끼 시간이 왔는데요. 일단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좀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될지,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조금 눈에 띄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기관의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형주가 주춤할 때 기관의 매수로서 지금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요, 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매수 규모로 봤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히 지금 기관들은 수익률 싸움에서 지금 중소형주 시장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강세,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다시 한번 수급을 돌리지 못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CJ 오쇼핑, 다음 서울반도체, 안랩, 그다음 CJ ENM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일단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기둥,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받치는 기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안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승 테마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IT 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실적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에 대한 관심은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그렇고 뭐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도 그렇고 3주 전에도 그렇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IT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승 이유는 그렇습니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IT,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같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뭐냐면요. 갤럭시 S3가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판매는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5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그런 매출이 진짜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6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좀 잡히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갤럭시 노트 10.1이라든지 아이폰 5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갤럭시 S3에 대한 출시에 따른 매출 모멘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작용이 되면은 당분간 IT 업종, 특히 이제 부품주에 대한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강세는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페스 같은 종목도 상한가 안착을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OLED TV가 지금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OLED TV에 들어가는 T콘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납품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TV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나페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FPCB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증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Y솔이나 그 이외에 뭐 네페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지속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점유율이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상승률이 좋았던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 좀 찾아보시고 상승 테마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 테마를 간단히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무선 충전 관련주겠죠. 지금 RF텍이라든지 지금 YG 파워, 그 다음에 보시면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 일단 좀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무선 통신 같은 경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없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아무래도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흐름이 가장 좀 좋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캠트로닉스나 RF텍, 그 다음에 이렌텍, 그 다음에 이제 YG 파워가 가장 힘이 좀 강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가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꺾일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에 가담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시고 나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겠죠. 이번 지금 요즘 흐름 굉장히 화학주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OCI를 필두로 해가지고 웅진에너지나 뭐 S에너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성용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업황도 부진한데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좀 들어간 상황, 그 부분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업종은 아무래도 좀 당분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지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볼 이제 스몰캡 종목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올해죠. 올해 지금 관심 있게 지금 보셔야 될 테마 자체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대선 관련주는 반드시 좀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 편입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죠.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보시면은 IT 부품, 뭐 핸드폰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IT 부품과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 뭐 유비벨럭스라든지 솔라시아, 그 다음에 지금 뭐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피팅 업체들이겠죠.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나
지금 발전소, 조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피팅 업체들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피팅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가지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른 2차 전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최근에 자동차가 지금 좀 최근에 뭐 많이 팔리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GM 쪽에서 볼트가 생각보다 그래도 잘 나간다. 그로 인해서 배터리 수요가 조금씩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테마를 좀 간단하게 묶어드렸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그 정도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총 4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좀 묶기에는 상당히 지금 부각될 수 있는 테마가 상당히 조금 제한적인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성이나 코스맥스, 한국콜마,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화장품, 그다음 피팅업체 하이로코리아, 그다음 2차전지, 후성. 그러니까 지금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성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후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주식이 덜 빠진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후성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자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차 전지 전해질 부분에서 육브라 인산 루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부에 대한 지분을 일부 지금 해외 기업 쪽에 좀 넘겼고 국내는 이제 독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6,000원의 가격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주식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10,000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7,5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고 전저점이겠죠. 이탈하지 않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후성의 관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아닌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로코리아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피팅업체 태광이나 지금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자기 갈 길이 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죠. 이때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 얼마예요? 지금 가격대를 지금 잠깐 들여다보면 3,800원. 3,800원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일단 자기 갈 길을 간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주 모멘텀도 아직까지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나는 한 3만 원까지 목표가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좀 오래 끌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가 좀 가능하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후성 같은 경우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는 좋다라는 거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한국콜마 차트 흐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명동을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명동이나 다른, 그러니까 지금 중구 쪽,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 관광객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와서 지금 반드시 사가지고 가는 게 화장품이죠. 화장품이나 김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좀 많이 사간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중저가 화장품도 그렇고 고가 화장품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오면 아무래도 싹쓸이 해가는 게 중국 관광객들인데 그런 내수에 대한 소비도 일단 뛰어날 뿐더러 수출 시장에 대한 진출, 그러니까 수출도 지금 많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OEM 업체 아니면 ODM 업체라든지 지금 대형 업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상하건강이나 아모레G 같은 이런 종목들 상당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 급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3%죠. 근데 이제 고점 지금 제가 볼 때는 10,000원 선을 벗겨가지고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장품에 대한 매출, 또 호텔에 대한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여행 쪽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한국홀마나 지금 코스맥스 같은 중저가 화장품, 그러니까 OEM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상태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스몰캡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스몰캡에 대한 지금 접근 팁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스몰캡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개인들의 자금이죠. 개인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나 보다 할 때, 그러니까 펀드 자금 유입이 상당히 좀 많아질 때, 그때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모아가시되 일단 시장 점유율이 좋고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쪽으로 모아 가신다면 나중에 예탁금이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아무리 아주 좀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을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에 언급드린 업종 중에서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투자 전략도 따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어려운 시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징스타 홍의진 팀장과 함께 스몰캡 뚫기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양쪽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1946포인트, 한 3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데요. 10포인트대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긍정적인 모습 기대도 되겠고요. 코스닥은 1.39포인트 상승해 있습니다. 492포인트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심입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연법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